지난 시간에 서울회생법원이 왜 기준이 되는 법원이라고 불리는지를 짚어봤죠? 네, 오늘은 그 기준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게 체감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 때문에 이 서울로 이사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서울회생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좀 더 넉넉하게 인정해준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추가 지출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주거비, 양육비, 의료비처럼 꼭 필요한 추가 생계비입니다. 오, 그럼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지출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는 사유와 증빙이 명확한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그럼 결국 추가 생계비는 어디서 신청하느냐보다 설명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이 완화된 법원이 아니라 사건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면 검토되고 설명이 부족하면 서울회생법원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처리 속도도 다른 법원보다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사건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법원이다 보니까요. 어떤 부분을 보정해야 하는지, 어디서 설명이 필요한지가 비교적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괜히 늘어지는 경우는 적은 편인가요? 보정이 나오더라도 막연하게 다시 준비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다시 준비하는 상황은 덜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시까지는 보통 4개월 전후, 인가까지는 5, 6개월 정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이나 보정 일수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준칙이 중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실무준칙은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정리해둔 내부 운영 기준입니다. 그럼 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법은 큰 원칙만 정해두고 있고 실무준칙은 그 법을 현실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보정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충분한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깁니다. 이 실무 준칙이 서울회생법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사건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다뤄온 법원이다 보니까요. 이 실무준칙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원들도 이 기준을 참고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이후 다른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기본적인 판단 방향으로 참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을 보면 다른 법원의 판단 흐름도 함께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나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이면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24개월 단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고령자,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가정, 전세 사기 피해자처럼 24개월 단축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들을 먼저 정리해온 법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고 변제기간 단축이 되어야 하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24개월로 진행되는 경우를 비교적 자주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럼 조건만 해당하면 다 되는 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변제 여력, 생활비 구조까지 함께 보게 되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서울회생법원이라도 36개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결과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실제로 주소지를 옮겨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실제 사례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 더 잘해준다는 이유로 무작정 이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서울을 선택하는 건가요? 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사건을 많이 다뤄온 법원이라서 판단 기준과 사례가 비교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이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한 법원을 선택하려는 목적에서 서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소만 옮기면 누구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 직장, 사업장 등 관할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형식적인 주소 이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울로 이사하면 무조건 유리해진다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보정 명령이 많고 좀 더 까다롭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서울회생법원이 특별히 더 까다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생 사건을 워낙 많이 다뤄온 법원이다 보니까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보정 명령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닌 거죠? 보정이 많다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짚어서 보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채무 구조 중에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보정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사건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네요. 보정 명령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료가 잘 갖춰진 사건은 보정 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중요한 설명이 빠져 있으면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어느 법원이든 보정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이 유독 엄격하다라기보다는 확인할 건 확실히 확인한다 쪽에 가깝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이 까다로운 법원이라기보다는 기준이 정리돼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한 법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이 왜 특별해 보이는지보다 왜 기준이 분명하게 정리된 법원으로 이야기가 되는지를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보정 명령도 인가율도 결국은 까다롭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내용 한 줄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개인회생은 운이나 분위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료와 구조가 기준에 맞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괜히 더 불안해지고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내 사건이 왜 이런 질문을 받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